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전증 전문 의사도 집단 휴진 불참 선언. 이런 기사가 국민일보 일면 톱입니다. 어, 뇌질환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안 된다. 서울대 교수들은 무기 휴진 고수. 그런데 18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4%뿐. 이런 제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집단 휴진, 교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다고 그러고 18일은 이제 전국 의사협회가 또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필수 의료 분야 단체들, 의사들 다들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환자 곁을 지킨다. 뇌질환 환자는 약물 투여가 중단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번 그 의료 공백 사태 또 의대생 증원 문제와 관련된 의사와 정부의 갈등, 충돌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 의사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곰곰하게 됩니다.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그러나 의사를 동네 병원에 계시는 분이든 또는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이든 의사가 옷가게 주인 또는 뭐 다른 음식점 주인 또는 뭐 편의점 주인 이런 분들하고 조금 우리 사회가 다른 대접을 해드리는 이유 의사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되게 부르지요. 원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하얀 가운을 입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은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지켜내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숭고한 그 정신과 도덕적 윤리적 그런 책무를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일부 의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자기 그 직업군의 어떤 그 이익을 지키는 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시하고 환자를 마치 볼모로 잡는 듯한 환자를 그러니까 인질이 되는 거죠. 의사들의 인질이 이런 상황을 뭐 적극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그 의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서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만 의대를 가고 나중에 의사가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0.0001%에 드는 그런 극소수의 엘리트들 우리나라 그 두뇌의 최꼭대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의사가 되고 하얀 가운을 입고 또 자기 빌딩을 가지고 개인 개업 의사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의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각인되는 것인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로지 돈벌이로 의사를 생각하는 건 아닌 건지 부잣집 배우자를 얻어서 호의호식하고 또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병원을 차리는 개인 빌딩을 하나 갖게 되고 또 자식들을 뭐 해외 유수한 그런 의과 대학에 유학도 보내고
그래서 또 의사 자식을 또 자기 빌딩을 대물림을 하고 순전히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의사의 모습으로 뭐 드라마에 그려지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얘기만 자꾸만 퍼져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숭고한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바닥까지 퇴색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서 귀국하는 길에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고속철 KTX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달린다. 42량 수출 성사 해외 첫 진출 한국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정상회담. 뭐 우리가 이제 전투기도 수출하고 탱크도 수출하고 뭐 여러 가지 수출을 하는데 드디어 고속 열차도 수출을 한다. 42량 수출 성사 해외 첫 진출. K 고속철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달린다. 뭐 이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의사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근심 많은 환자, 휠체어를 탄 환자가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이마를 어루만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환자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휴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물론 지금 서울대병원의 의사들, 교수들 이분들도 지금 뭐 석 달째 접어드는 그 의료 공백 상태에서 엄청난 그 과로사할 정도의 그런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뭐 뾰족한 수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 안 보인다.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편이다라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아무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환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특검, 사국조, 특검을 2개, 국정조사를 4개, 동시에 몰아붙이는 야당.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7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11개 상임위원장이 지금 남아있죠. 7개 상임위원장, 죄송합니다. 선출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 구성 전면 백지화해야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검과 국정조사 내용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검 사국조 카드도 본격적으로 꺼내들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개의 특검과 동시에 최상병 사망 사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이렇게 4가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최상병은 외압 의혹은 특검을 하고 사망 사건 그 자체는 국정조사를 하고 최상병은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김건희 여사 역시 명품백은 특검법으로 하고 양평고속도로는 국정조사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무튼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사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뭐라고 했느냐? 삼라만상 다 처벌 대상이다. 배임죄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배임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배임죄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 대통령실은 공식 조율 과정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47대 대통령 응원 생일 케이크 받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3년 반 만인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의사당 구역을 공개 방문을 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78세를 생일을 맞은 그를 위해 의사당 인근 건물에서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 케이크를 보시면 45, 47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지금 46대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이죠. 그래서 47대에도 대통령이 돼달라. 그래서 45대와 47대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에서 양쪽에 45, 47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합니다. 정부 통신요금 낮춘다더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 재무 상태 제대로 점검 않고 결정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 X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휴전선에 장벽을 건설 중이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휴전선 북측 1km 지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다. 군 동서 중부전선 일대에서 이러한 휴전선 장벽 건설을 포착을 했다. 반통일 정책에 맞춰서 국경선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남북 간의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될 전망, 뭐 이런 기사입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건설하는 정황이 포착돼 한국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군이 서부동부 중부 전선 군사분계선에서 군사분계선은 휴전선을 말합니다. 북측으로 1km쯤 올라간 지점을 따라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장벽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는 모습이 우리 측 감시 자산에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철저한 고립, 철저한 단절, 그런 남북 관계의 그 어떤 원천적인 그런 재설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불렀다면은 이제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부르니 북한 주민들이 남과 북은 언젠가는 한 몸이 돼야 될 그런 뜻이 내포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남조선이라는 말 대신에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어,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로 우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철저한 단절, 이것을 이제 꾀하는 그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휴전선 장벽을 세운다니, 이게 베를린 장벽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뭐 무슨, 뭐 만리장성을 쌓는 건지, 아무튼,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더 클 텐데요. 대한민국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다. 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지, 또는 군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속보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서울에 이 시간쯤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아시아 세 나라 순방 마지막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 사회를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KTX 첫 수출 실크로드 달린다. 우즈베키스탄하고 2억 달러 계약. 2억 달러면은 한 2천억, 3천억, 2,500억. 프랑스 대제배 수입했던 나라가 20년 만에 국산 고속철도를 해외에 판매한다. 윤 대통령 도로, 광물, 협력도 강화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보기 좋죠? 네, 이런 기사는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KTX 첫 수출 실크로드 달린다. 조선일보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이 된 언론이 조작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팔면봉, 네, 팔면봉 짧은 글로 천철살인하는 그 천평 코너죠. 방북비 대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원지법 1심 판결 내용인데 웬 언론 탓? 웬 언론 탓? 이재명 대표님 왜 툭하면 언론 탓? 대북 송금 기소 이것도 언론 탓? 이화영 판결 때문이잖아. 그러면은 판사를 탓해야지. 여러분 요즘 말이죠. 이재명 대표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법부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판사님들 분노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조국이나 금년 안에 이 판사한테 또 선고 받을 그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자극할 말은 절대 안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요. 9월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심 공판이 곧 잡힐 거라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그 7월, 8월에 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거죠. 하나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 하나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 용도를 상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공표인데, 지금 이 김문기 처장에 관한 증인신문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토부와 백현동 개발 의혹에 관한 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최후 진술이 다 날짜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후 진술이 끝나면 결심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심 공판은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는 겁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8월쯤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심 공판이 있으면 한 달 뒤 대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 기일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이때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이 선고가 되면 당선 무효형이 됩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에서 낙선됐으니까 당선 무효 하나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고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후보에게 주었던 국고 보조금을 전액 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국고 보조금 430억을 받았거든요. 그 430억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에 환원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1심 판결 있은 다음에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3월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중요한 어제 경제계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 중 하나여서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한다. 주주 이익 보호 확대와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 재계에서 상법 개정을 하는 것에 반발을 하자 절충안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채찍과 당근 을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는데 지금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의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그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데 아무튼 이 주주의 이익 보호를 해야 되는 쪽으로 이제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재계에서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자 그 재계 그 기업 이제 그 오너들에게 적용돼 왔던 배임죄 이것을 대신 없애주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마다 힐링 맨발 코스 부실 황토길 걷다가 발병 나요. 네,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알고 계시죠? 이미 황토길 많이 걸으신 분도 있고 저도 이 얘기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직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만 동네마다 힐링 맨발 코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부실 황토길 걷다가 발병이 난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뒤 현저 테니스장 인근에 조성된 천연동 황토길에서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전국은 맨발의 전쟁, 시원하고 건강해져 맨발족 급증, 지자체에 앞다퉈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고 길도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구간 관리 소홀로 흙이 굳고 균열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유입돼 발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거의 매일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사건,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법정 출석 전에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떤 내용들 제가 그 밖에도 많은 뉴스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나이 지긋하신 여성들이 아주 멋들어진 선글라스를 쓰고 이제 검은색 의상으로 지금 이게 패션 모델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선글라스에 멋진 워킹 아줌마가 아니라 모델이다.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 본관중앙홀에서 열린 2024년 시니어 모델 입문 과정 수료 패션쇼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 모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워킹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주말 뉴스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